자요? 자, 여기 봐. 근저당권은 뭐냐면, 근저당이요, 시험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D병원은. 문제가 훨씬 많죠. 근데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저당은요,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건물이요. 똑같은 건물에다가 을한테요, 돈을 좀 1억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은행이 딱 보니까 이 건물을 딱 보니까 5억짜리예요. 그럼 5억이면 아파트는 60% 정도 대출되니까 5, 6, 30, 3억까지 대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은 1억을 대출해 달라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은행은 어떻게 하냐? 3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억을 대출해 줘. 그러면 3억을 빌렸단 말이 아니고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 최고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 이것은 불확정 채권이에요. 불확정. 우리가요, 저당권은 확정이거든요. 1억이. 불확정이고, 불확정으로 등기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요? 반드시요, 근저당이라고 써야 돼요. 만약에 근저당을 쓰지 않고 그냥 저당권이라고 쓰면은 3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요? 근저당이다. 근저당. 이렇게 해야 돼. 근저당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한다? 최고 얼마에서 최고 3억에서 최저 얼마로 최저 0원까지. 그래서 0원에서 3억까지 이렇게 빌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얼마를 빌렸다? 지금은 1억을 빌렸다. 지금 1억. 지금은 1억을 빌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앞으로도 얼마나 더 빌려줄 가능성이 있죠? 2억. 그럼 내가 은행 가서 얘기하면 돼. 차용증에다 사인하면 돼. 그럼 다시 1억 빌릴 수 있고 또 돈 벌죠? 갚으면 돼. 그럼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것이요, 최고 3억까지니까 0부터 최고 3억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은 어떻게 되냐? 돈을 다 갚아서 돈이 0이 되죠. 0. 제로가 되죠. 그럼 저당권은 소멸한단 말이죠. 그런데 근저당권은요, 돈을 다 갚았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0이다. 일시적으로 0이 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 이것을 우리는 부종성이 뭐가 되어 있다?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부종성이 완화가 아니고 엄격하죠. 엄격한 것을 뭐란다? 그것을 유치권이라고 그래. 유치권 법정담물권은 부종성, 피담물 채권이 0이죠. 무조건 유치권을 소멸하는 거예요.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어. 0이 돼도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0이고 돈 다 갚았어. 더 이상 돈을 갚을 생각이 없죠. 뭐 빌릴 생각이 없죠. 그러면은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0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첫 번째 차이고,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는요, 원금, 이자, 위약금 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근저당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보장돼.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근저당권에서 이자는 최고액 중에 포함된 것으로 봐.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요, 지연이자는 몇 년 분이죠? 1년 분이죠. 저당권은. 그런데 근저당권은 모두 인정돼. 모두. 그러니까 1년분뿐 아니라 10년분도 3억 원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인정이 돼.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불확정이니까 채권 최고액 반드시 등기해야 되고, 저당권도 근저당권은 반드시 등기해야 되지만 전속기간은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 다음에요, 근저당권은 불확정이니까 얼마를 빌린지 모르잖아요. 얼마를 빌린 줄 알아야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돈 갚으러 가고 돈 갚지 않으면 경매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확정을 시키는 게 중요해요. 확정. 얼마로 확정이 돼야, 그래야지 너 어느까지 얼마니까 돈 갚어. 그래서 돈 갚지 않으면 경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을 시키는 게 너무 중요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저당권은 불확정인데요. 확정을 시켜버리죠? 그러면 근저당권이 뭐로 바뀌어요? 저당권으로 바뀌어. 근저당권이 저당권으로 바뀐다니까? 저당권으로 바뀌어가지고 뭐가 된다? 경매가 돼. 경매가 되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 봐봐요. 여기는 저당권에는 저당권 실행비용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근저당권 실행비용.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요.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없어. 왜? 저당권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매가 되니까 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있어도 근저당권 실행비용이라는 말은 없고, 전속기간은 등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피담보채권 확정인데, 확정은 언제다? 2월 1일 1억 8천만으로 확정이 됐다 이 말이에요. 2월 1일 날. 그러면 2월 1일 날 1억 8천만을 갚아야지. 그런데 언제 갚는다?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날 갚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1억 8천에 대한 3개월에 뭐가 있다? 지연이자. 이 지연이자도 1억 8천이죠? 지연이자도 포함돼서 갚아야 돼. 1억 8천은.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10월 1일 날 새로운 거래 관계에서 뭐죠? 1억을 또 빌렸단 말이에요. 1억을요. 새롭게 1억을 빌렸다? 그러면 이 1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 1억은 새로운 것은 포함되지 않아. 왜? 이것은 예전에 빌렸던 것을 확정시키는 거죠.
새롭게 빌린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마디가 아주 중요해. 뭐죠? 이 확정된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지연 이자는 포함되지만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면 확정시킬 때 어떻게 확정시키냐? 먼저요, 결산기라든가 전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때 확정이 되죠. 그 다음에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았다. 파산. 돈을 더 갚을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때 확정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회생 절차가 개시된다. 회생 절차가 개시가 된다. 그러면 이때도 확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선순위가 있고, 여기 봐봐. 여기요, 갑이 있고, A가요,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 여기 B죠. B도 근저당이란 말이죠. 1번, 2번 있죠. 여러분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해봐. 경매.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한 것은 뭐 때문에 경매를 청구한 거지? 2번이요? 2번이 경매를 청구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그 말은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경매를 청구하면 경매 청구 시에 확정이 되고요. 경매 청구를 취하를 해도 번복되지 않아요. 번복되지 않는다고. 청구하면 확정이 돼버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선순위는요? 선순위 근저당은요? 선순위는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은요, 자기가 경매를 청구하면 자기는 경매를 청구할 때 확정이 돼. 왜?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순위는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돼. 왜 그러냐? 이미 여기서 근저당권이 채권 최고액이 3억이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3억 원의 범위 안에서는 근저당권자를 돈을 받아갈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했다 해서 바로 경매가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경매가 취하가 될 수 있고 경매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이 돼.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피담보 채권 확정되기 전에 첫 번째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가? 채무자를 바꿀 수 있는가? 확정되기 전에. 두 번째는요, 채무자가 확정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 일부를 변제하거나 피담보 채권의 일부를 양도한단 말이에요. 일부를 변제나 일부를 양도하면 근저당권이 이전되든가 근저당권이 이전되는가? 이전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왜요? 근저당권은 확정되기 전에는 피담보 채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를 변제했다, 일부를 양도했다 할지라도 확정되기 전이니까 도대체 얼마를 변제하고 얼마를 양도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근저당권이 이전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채무자를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변경 전에 것하고 변경 후에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뀐 채무자가 바뀌었으니까 바뀐 채무자, 그 바뀐 채무자는 변경 후에 것만 담보가 된다 이 말이죠. 변경 후에 것만. 변경 전에 것은 뭐가 된다? 제외가 되고 변경 후에 것만 담보가 된다. 왜요? 채무자가 중간에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채권이라는 것은 뭐죠?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기억나나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그러기 때문에요, 채무자가 변경이 되잖아요. 변경이 되면 변경 후의 것만 담보되고 변경 전의 것은 담보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변경 후의 것 담보된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 채권 최고액 3억이고요. 그럼 이것은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죠. 최고액, 이것은 등기가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갑의 건물에다가요, 이렇게 뭐란다? 근저당을 잡죠? 근저당 플러스 등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되게 간단해요. 이 등기는 얼마를 변제하고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가? 얼마를 변제하고. 그러면요, 실제로 여기 놈 있잖아요. 결산기 때 결산해서 결산기 때 딱 결산하니까 4억이 나오는 거예요. 4억. 결산기 때 결산하니까. 그럼 여기서 채무자분요. 채무자는요, 갑은 얼마를 갚아야 되는가?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요. 후순위 권리자는 얼마를 갚고 등기 말소할 수 있는가? 물상보증인이요. 물상보증인은 얼마를 갚고, 우리가 제3취득자요. 제3취득자. 여러분 여기서 다 알죠? 제3취득자가 누구예요? 제3취득자가 누구야?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물상보증인은 누구죠? 물상보증인은 갑이 돈을 빌리는데 자기네 아파트로 저당을 잡은 사람. 그 다음에 채무자, 후순위 권리자는 뭐죠? 1번이 근저당권자, 2번이 전세권자. 전세권자가 2번이니까 후순위죠. 이런 경우 어떤 채무자는 4억을 갚아야 되고요. 후순위 권리자도 4억을 갚아야 돼요. 알겠죠?
물상 보증인은요 3억, 등기된 3억, 제3채익자도 3억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채무자와 후수의 권리자는 돈을 다 갚아야 되고 다 갚고 마셔야 되고 물상 보증인하고 제3채익자는 등기된 것만 갚으면 돼. 암기해야 돼. 알겠죠? 어?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경매했죠? 이 물건이 경매가 됐어. 매각대금이요. 경매대금이 5억이 났어. 5억이 났어. 이 5억 중에서 을이 배당받을 수 있는 을의 배당금 얼마인가? 을의 배당금 얼마다? 4억이다 아니면 3억이다. 을이 받아갈 돈은 얼마를 받아간다? 3억을 받아간다. 3억을. 왜 3억을 받아가냐? 채권 최고라는 것은 경매대금에서 최고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경매가 되면 이 사람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밑에 줄지사통 10명 정도 있죠. 다른 사람도 돈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3억 원만 받아가고 나머지 1억 원은요 못 받고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을 받아가고 남는 돈이 있다. 남는 돈 그러면 그때 그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3억이다.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이건 어마무시 중요하고 자세하면 잘 나온다.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확정되기 전에 채무자가 병인된다. 또는 일부 변제나 일부 양도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확정이 되는데 늦게 돈을 갚는다. 지연 이자는 포함되고 새로운 거래량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이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청구한다. 경매를 청구한 사람은 경매 청구 시 선수는요 매각대금을 뭐할 때 완납할 때 확정이 된다. 매각대금 완납할 때.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잘 보면 되고 저당권 실행 변경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